불꽃소 마라톤 이후 이틀입니다. 아직도 하체 피로도가 덜 풀려서 특히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쪽이 여전히 많이 땡기네요. 먼저 달리기 하는 주법 스타일 자체가 허벅지 햄스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고 종아리를 많이 쓰는데 이번 풀코스 때는 여기저기 있는 힘 다 짜면서 뛰어서 그런지 오른쪽 햄스도 많이 땡기네요. 일상기 유독 왼쪽보다 오른쪽이 종아리도 그렇고 막 많이 땡기는 편인데 어쩌면 그게 아킬레스가 왼쪽 아킬레스가 안 좋은데 그쪽이 좀 불편해서 비대칭 쪽으로 내가 달리고 있는지 요새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어제 리커버리에 이어서 오늘도 리커버리성 달리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컨디셔닝 한다는 느낌으로 어제는 거의 페이스 무시하고 그냥 정말 가볍게 조깅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페이스를 살짝 잡으면서 컨디셔닝 조깅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킬레스가 아파 보니까 이게 어떤 귀찮은 통증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의 사실 만성 통증이 되었는데 최근 겨울에 더 이제 이게 심해지면서 불편함이 더 이제 강해지니까 런 자체가 좀 사실 예전과 다르게 좀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알 것 같더라고요. 러닝하면서 사실 부상은 한 번 이전에 초창기에 제가 달리기 마라톤 시작했을 초창기에 비복근 파열을 경험해봤고 그때 한 3도 파열이었던 것 같은데 한 2주 좀 넘게 완전 휴식을 했어요. 그때는 비복근 파열 때는 정말 걸을 때도 쩔뚝거릴 정도의 근육 파열이어서 또 처음 아파본 그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하고 무조건적으로 쉬었죠. 초창기 한참 열을 내고 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부상을 겪다 보니까요. 그래도 한 2주쯤 넘었고 달리기 안 하고 지내보니 낫더라고요. 확실히. 그 이후에 비호공 파열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잔하게 나름 족저 근막염도 초기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다행히 거의 조깅 위주의 러닝이었기 때문에 족저도 생겼던 게 당시 이렇게 산에서 좀 너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 잘못 그쪽에서 세게 뛰다가 좀 좋지 않은 바닥을 잘못 뛰었는지 그때 족저가 왔는데 나름 좀 길게 좀 가던 것 같아요. 족저 심각 정도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뒤꿈치 댔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조깅으로 쭉 그냥
무리되지 않게 뛰니까 그래도 그 기간이 좀 됐지만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초창기에 많이들 생기는 단경인데요. 또 경험이 있었고, 그게 이 당시에는 러닝 마일리지를 올려가니까 몸이 이제 팍 올려가니까 몸이 부담스러워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경인대염도 그것도 한번 생기면 이게 사실 생겼을 때 휴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좀 금방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길게 갔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통증이 있었을 때 막 훈련을 막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따금 강한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말 그대로 마일리지 높여가는 조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걸 좀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통증들을 잡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독주근막염과 장경인대염은 운동을 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비복권 파열은 뭐 이거는 너무 강력한 거였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에 이거는 강제 휴식을 한 2주 넘게 가깝게 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아킬레스 건염인데, 아킬레스 건염은 지금 한 1년 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2년은 좀 안 됐고. 아킬레스 건염 발생됐던 어떤 그런 배경은 한 재작년 여름이었던 겁니다. 재작년 여름 때 또 뭐 또 기록을 또 올려봐야 된다는 또 그런 강한 의지와 그런 나름의 어떤 결의 때문에 여름 훈련을 나름 조금 더 강하게 또 더 자주 이런 게 되니까 이게 강한 훈련이 늘어나니까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토요일 일요일 막 연달아 좀 무리하게 했어요. 그게 또 이제 한 주 뭐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좀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주 더 강하게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신념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막 강하게 더 해야지 더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그게 맞는데 이제 어떻게 그 강하게 높여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냥 너무 단순 무식하게 그냥 더 자주 더 많이 막 이런 거를 막 스스로 자기를 막 세뇌시키면서 하는데 몸만 혹사시키는 거예요 사실. 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 마스터즈들, 특히 이제 구력이 좀 짧은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훈련의 배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강도성을 어떻게 알려고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실 운동의 강도 외에도 휴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양 이런 부분도 사실 함께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계획은 막 강도 있는 내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주 하고 있으니까 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접근하는 건데, 사실 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 횟수는 분명히 늘어나겠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훈련 내용이나 결과, 이행, 어떤 성과 이런 거를 보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집중도라든지 어떤 결과 만들어지는 게 그냥 그렇게 팍 눈에 안 나타나요.
그냥 비슷하게 했거나 좀 못했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근데 계속 이게 두드리는 건데 사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올라가는 건데,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다가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아킬레스건 왼쪽에 외측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창기라 무시했어요. 그냥 또 살짝 또 웜하고 뛰면 좀 그게 조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 뭐 세게 뛰고. 근데 그리고 이거 보면 그 당시에 그 전과 다르게 트랙 훈련을 자주 했어요. 트랙 훈련을 자주 하면서, 아무래도 트랙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코너에 걸리는 게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더 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너에서도 막 또 나름 스프린트도 하고 막 질주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볼이 그 데미지가 쌓여서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대단하게 낸 것도 아니라 뭔가 이 나름 만성질환 통증, 아킬레스건 통증이 그냥 지어지지 않는 어떤 기록하고 바꾼 것 같은 느낌도 아닌데 말이죠. 어리석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비복근 파열과 뭐 비교해 보면 이게 막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근육은 우리가 이 종아리 근육도 그렇고 뭐 어디든 다른 어떠한 근육도 큰 덩어리라 거기에 이제 피가 오고 가고 하는 거, 큰 혈관 다발들이 있으니까 이제 피가 오고 가고 한다는 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이런 영양과 이런 것들이 이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치유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근데 건은 인대, 건 뭐 이런 것들은, 심줄 뭐 이런 것들은 근육과 다르게 혈관이 막 혈관 다발이 막 두껍고 많이 이렇게 막 포진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영양이 그쪽에 침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오래 간다는 거죠. 부상이 더 오래 많이 길게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근육파열과는 다르게요. 그러니까 이제 러너들의 아주 지독한 부상들 중에서는 많이들 겪는 이런 인대, 장경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킬레스건은 더해요. 이런 아무튼 건과 인대 이런 데 부상 오시는 분들은 진짜 답답하지만 의도적으로 휴식을 완전 휴식을 오래 가져야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근육 파열은 한 뭐 정도성에 따라서 2-3주 뭐 이러면 한 달 이내거든요. 근데 이런 파열은 6주가 기본 넘어가고, 뭐 심지어 2달, 뭐 석 달. 그거는 그 얘기는 그 휴식 기간은 아예 그쪽 부위가 쓰이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완전 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정말 혹은 빨리 낫기 위해서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정석인 것인데, 본인의 이제 회복 정도에 따라서 아주 재활성 정도의 조깅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이런 거는 건 부상은 그냥 아예 쉬는 게
아예 통증이 아예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냥 씌워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거기를 안 써주는 게 거기를 빨리 치유할 수 있게끔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같은 마사지는 매주 시즌에는 매주 대회가 있고 하는데 계속 나가서 꼭 몸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 부위를 써야 되고 강하게 막 대회주 뛰어야 되고 훈련도 또 막 해야 되니까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고 정말 더 악화되고 악의 고리에요. 체육관에 왔습니다. 웜 3km 이후에 한 3km, 2km 좀 넘게 조깅 중에 있습니다. 웜 지금 조깅 페이스는 5분 10초, 12초 정도로 가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뭐 페이스를 굳이 더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살짝씩 올라가긴 할 것 같긴 한데 한 5분 언저리 정도의 페이스로 쭉 뛰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굳이 뭐 풀코스 뛰고 햄스트링, 오른쪽 햄스트링하고 뭐 아킬레스건 자체 계속 좋지 않아서 무리하게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몸을 좀 풀어간다는 초점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평소 사실 이 러닝 습관이 뭐 나름 주어진 여건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날 10km 미만의 짧은 그런 것들을 뛰다 보니까 뭔가 하프 이상의 거리, 뭐 그 언저리나 하프 언저리나 하프가 넘어가고 30km 넘어가는 장거리 이런 쪽에 좀 많이 지금까지 러닝을 이어오고 있지만 많이 그쪽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러닝 패턴대로, 훈련 패턴대로, 조깅 패턴대로 해오면 뭐 지금까지 한 마라톤 한지 이제 2년 반? 뭐 2년 좀 넘었네요. 3년, 22년, 23, 24. 2년이 넘었네요. 한 3년, 2년하고 한 3, 4개월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별로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성장이 오긴 했는데, 그렇게 초기 기대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기대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저는 그렇게 성장이 확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뭐 저의 실력이고,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중에 또 이게 뭐 기회가 되면 그냥 또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보는 것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한번 뛸 때 길게 조깅이어도 뛰려는 습관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시간이라 이게
운동까지 마쳤고요. 현재 14km 뛰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쿨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쿨로 쿨 조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쿨까지 모두 마치면 아침에 17km가량 뛸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변화하려고 하고 있긴 하네요. 이렇게까지 길게 뛰는 경우에는 정말 거의 뭐 날 잡고 맘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뛰지 않는 이상은 사실 거의 못 뛰거든요. 거의 30-40분씩만 뛰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60분으로 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1시간 30분씩 뭐 100분, 90분 이게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포인트성 훈련을 제외하고는 좀 길게 뛰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같은 나이대 혹은 먼저 뭐 경험하신 어떤 분들은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육아와 병행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모르겠네요. 저는 어린아이가 지금 한 42개월, 1개월 정도 된 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마라톤 같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운동하는데 육아하면서 쉽지가 않네요. 다 핑계 같은 얘기죠. 더 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하고 나는 또 어찌됐든